안녕하십니까? 세계의 독재자들 1편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독재자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단순히 권력의 종말이 아닌 인간의 잔인성과 권력의 허무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민중의 분노에 찢겨진 독재자들.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 독재자들은 더 이상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민중의 분노를 식히기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그는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하며 형제 지도자라 불렸지만 사실상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은 리비아에도 불어닥쳤고 민중의 봉기는 순식간에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반정부군에 밀리기 시작했고 그는 고향인 시르테로 도피했습니다. 2011년 10월 그는 시르테 인근에서 혁명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고 생포 당시 나를 쏘지 마라 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를 린치했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스라타의 한 정육점 냉동 창고에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다피의 최후는 그가 수십 년간 억압했던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잔인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그는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으로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다 8개월 만에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그는 대량 학살 및 반인권 범죄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 당시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끌려갔고 사형 집행관들과 마지막까지 언쟁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후세인의 죽음은 그의 잔혹한 통치에 시달렸던 국민들에게 일말의 해방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이라크를 끝없는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권력의 칼날에 쓰러진 독재자들. 독재자들의 결말이 항상 민중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의 배신이나 권력의 내부적인 모순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로마 공화정의 종신 독재관이 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공화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는 원로원에서 23번이나 칼에 찔려 암살당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마지막 칼을 꽂은 사람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양아들 같은 존재였던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였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그 역시 내부의 배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1989년 혁명 당시 그를 지키던 군부와 비밀경찰 조직인 세쿠리타테마저 민중의 편에 서면서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방부 장관 바실레 밀레아가 시위대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살한 사건은 그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차우셰스쿠는 자신을 지켜줄 최측근이 사라지자 완전히 고립되었고 결국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처형당하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둔과 고독 속에서 죽어간 독재자들. 모든 독재자들이 민중의 심판이나 내부의 배신에 의해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권력을 잃은 후 은둔 생활을 하다가 고독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폐색이 짙어지자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 칩거했습니다. 한때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의 권력은 벙커의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는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하자 모든 희망을 잃었고 1945년 4월 30일 자신의 연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소각되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죽음은 잔인한 독재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클로드 디발리에. 베이비 독이라 불렸던 그는 19년간 IT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민중 봉기로 인해 그는 권력을 잃고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이후 25년간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2011년 IT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려 했지만 건강 악화로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2014년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했던 독재자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고독과 질병으로 점철된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권력 욕이 빚어낸 끔찍한 결말.
일부 독재자들은 스스로의 과도한 권력욕 때문에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잔혹성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왔고 그들의 죽음은 역사의 오점과도 같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디 아민. 우간다의 군인 출신 독재자였던 그는 1970년대 우간다를 지배하며 살인마라는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고 반대파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1979년 탄자니아군의 침공과 우간다 망명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사우디에서 호화로운 망명 생활을 하다가 2003년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만행에 비해 너무나도 평온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폴 포트. 캄보디아의 극단적인 공산주의 독재자였던 그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킬링필드라는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들을 숙청하고 지식인과 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1979년 베트남군의 침공으로 그의 정권은 붕괴했고 그는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7년까지 밀림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이 키운 군부의 배신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택연금 상태로 살다가 1998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심판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역사의 단상에서는 독재자들이 맞이했던 비참한 최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타락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욕망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의 심판은 때로는 냉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